이 영상은 안정원의 시점으로 만든 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정원입니다. 왜 여자 목소리가 나냐고요? 그냥 들어요. 이것저것 따지면 골치 아파요. 여기에서만 제 맘 말할게요. 저는 소아외과 의사입니다. 아이들이 병원에서 좋아지는 모습을 보는 게 저는 너무 좋아요. 민영이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보던 어머니, 저는 최선을 다합니다. 석 달 동안 하루도 못 쉬고 민영이를 돌봤습니다. 하지만 민영이는 결국 하늘나라에 갔어요. 민영이와 같이 찍은 사진들 속에 웃고 있는 모습들, 사진 속 웃음만을 남기고 떠나버린 민영이, 그리고 아이들 사진들. 저는 사진 찍기가 취미였지만 카메라를 깊숙이 넣어뒀던 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민영이가 병원에 있을 때 항상 옆에 있었는데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순간입니다. 까다로운 민영이 어머님은 저 혼자 뵙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민영이 어머니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아이를 떠나보내는 순간들을 맞을 때면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신부인 큰형에게 찾아갔어요. 큰형은 또 1년만 더 하라고 하네요. 전 소아외과 의사지만 담배를 피웁니다. 20년 전에 엄마에게 배웠어요. 저희 집은 5남매 중에 이남 이녀가 신부와 수녀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신부가 되는 게 꿈이었고 이제 그 길을 가려고 해요. 석경이는 집안끼리 아는 사이였지만 익준이, 준환이, 소아에게는 재벌이라는 사실을 굳이 알리지 않았어요. 친구들은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자연스럽게 알게 됐죠. 근데 석형이 준환이의 농담에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네요. 송아의 농담까지. 아버지에게 이어받을 수도 있지만 율제병원 이사장 자리를 주종수님께 넘겨드렸습니다. VIP 병동 수익을 가지는 조건으로요. 그리고 친구들에게 연봉 2배를 제시하고 율제병원에 함께 하자고 했죠. 응급콜에 급하게 왔는데 배준희 쌤이 잘 처리해 주셨어요. 전 배준희 쌤처럼 환자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모습을 보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응급콜을 받고 오는데 퉁명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환자 보호자에게 잔인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에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는데요. 응급 환자 콜에는 웬만하면 안 멈추는데 말이죠. 7살 아들이 교통사고 당해서 신발도 못 신을 만큼 절박한 엄마에게 심폐소생술하면 살았을 수도 있는데 라는 말을 장겨울 선생이 서슴없이 하는데 왜 이렇게 화가 나죠? 전 부처라는 별명이 생길 만큼 화를 잘 안 내지만 장겨울 선생의 이런 행동에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장겨울 선생의 말을 끊고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주저앉은 보호자에게 안심시켜드리고요. 전 너무 화가 나서 장겨울 선생에게 한마디 해줬습니다. 근데 자기 할 말은 또 하면서 잘못 말한 부분은 바로 인정하더라고요. 장겨울 선생에게 의사가 확실하게 해줄 수 있는 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말 하나밖에 없다고 알려줬습니다. 익준이가 하늘 같은 장겨울 선생이랑 언제 같이 일해보냐? 라고 하네요. 요즘 일할 건이 많아서 좀 봤는데 나랑 좀 안 맞아. 저와 너무 다른 장겨울 선생 얘기에 사실 그대로 말했죠. 그런데 익준이는 무뚝뚝하긴 해도 성실하던데 라고 말하더라고요. 장겨울이 성실하다고? 본광현에게 응급콜이 오네요. 혹시 모르니까 GS 장겨울 선생 호출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광현이에게 물어봤어요. 환자가 다리에 구덕이 천지라는 말에 저도 광현이를 따라갑니다. 제가 도착하니까 장겨울 선생이 담담하게 구더기를 떼어내는데 내가 장겨울 선생을 오해한 부분도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약간 미안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때 저는 눈을 질끈 감고 같이 구더기를 떼는 모습에 선우 희수와 결국 서 있기만 하고 아무것도 못하던 배준이도 같이 봤어요. 구더기를 떼내는 진지한 장겨울 선생의 모습이 어찌 그리 이쁘던지 장겨울쌤의 선택만 기다리는 의사들. 저도 장겨울쌤의 선택이 너무 궁금했어요. 익준이를 선택하네요. 장겨울의 콜에 나가는 익준이. 준환이가 설마 장겨울이랑 바람난 거 아니겠지? 라고 하네요. 장겨울 선생과 익준이를 찾으러 다녔는데 여기 있었네요. 어떡할까 하다가 담배 하나만 달라는 말로 끼어들었어요. 도망가는 장겨울쌤을 보고 확신이 서네요. 익준이한테 장겨울은 안 된다고 했어요. 날 요상하게 쳐다보더니 장겨울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네요. 이때 전 장겨울 선생의 마음을 알게 됐습니다. 장겨울 선생이 저기 있네요. 전 뻘쭘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장겨울쌤이 먼저 인사하네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이때부터 전 장겨울 선생에게 벽을 치기 시작했고 장겨울에 대해 거리를 두려는 그런 제 마음을 제작진들은 알아서 선으로 표현해 주셨어요. 호시럭 소리가 나서 장겨울쌤을 봤더니 몽쉘을 너무 맛있게 잘 먹고 있더라고요. 어느새 2개째 먹고 있네요. 제 앞에 있는 몽쉘을 줄까 말까 고민이 됐습니다. 장겨울을 몰래 힐끔힐끔 보니까 주고 싶더라고요. 1개를 건넬까 2개를 줄까 고민하다가 2개를 밀어줬어요. 그런데
장겨울 선생이 몽실 줄 거 생각하다가 석형이에게 말 실수를 했어요. 그런데 장겨울 쌤은 내가 준 몽실 2개를 주머니에 넣더라고요. 전 봤어요. 전 절대 선을 넘진 않을 거예요. 엄마에게 신부가 되는 걸 허락받으러 가기 전에 큰형을 만났어요. 쉽게 허락해 줄 줄 알았는데 어머님의 반대가 심하네요. 집에 발도 못 붙이게 하세요. 장겨울의 응급콜을 받고 왔는데 지하 5층까지 와버렸네요. 어제도 호출했고 오늘도 호출했어요. 이번에 장겨울의 호출에는 의사 가운도 안 입고 급하게 갔네요. 아무리 응급이라도 가운은 입고 갔는데 요즘 장겨울 선생의 응급콜이 많아지네요. 아버지의 손길을 피하는 아이, 왠지 의심이 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밖으로 보냈어요. 아이 상태를 보고 나서 너무너무 화가 치밀더라고요. 전 아이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이런 순수한 아이에게 폭력을 쓰다니, 그것도 아버지가 돼서 말이죠. 그래서 장겨울 선생에게 경찰에 신고하라고 했어요. 그것도 2번씩이나 말했는데 순간 아이 아빠가 도망을 치고 장겨울은 아이 아빠를 잡으려고 따라갑니다. 순간 멍해졌는데요. 전 의사입니다. 아이가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의 일이죠. 하지만 장겨울 선생이 너무 걱정되네요. 그래도 저는 의사이기 때문에 제 할 일을 해야 했어요. 지하 5층에서 주차 대신 해달라며 뛰어가는 정원과 장겨울이 쫓고 있는 아동학대범을 잡은 것과 뭔가 모르게 묘하게 닮아있네요. 안정원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뭐라도 보여주려고 뛰어가는 겨울, 장겨울의 콜에 서둘러 달려가는 정원. 뭔진 모르지만 이들의 관계에 송화가 등장할지 지켜봐야겠네요. 전 장겨울 선생에게 화가 많이 나 있었습니다. 아니, 다치면 어쩌려고 저렇게 막무가내로 뛰어갈 수 있죠? 배준희 선생에겐 일부러 칭찬했어요. 장겨울 선생한테는 화가 많이 났지만 겨우 억누르고 빨리 가서 수술 준비하라고 넘겨버렸습니다. 이때부터였나봐요. 저도 모르게 장겨울을 지켜봤고 장겨울이 입는 옷 색깔과 같은 색을 여러 번 입었네요. 자신도 모르게 장겨울에게 자꾸 눈이 가던 정원. 무의식이 시켜서였을까? 웬만하면 옷이 자주 바뀌지 않던 그녀의 옷에 따라 안정원은 겨울과 같은 색상의 옷을 자주 입게 되고, 익준이와 밥 먹으러 식당에 왔는데 이건 뭐죠? 왜 추미나 선생이 석형이의 깻잎을 잡아주고 있죠? 그리고 웬일로 석형이 병원 식구들이랑 밥 먹고 있네요. 어쨌든 고등학교 때부터 절친인 석형이가 잘 됐으면 좋겠네요. 전 평소에 장겨울 선생을 유심히 봤기 때문에 추미나 선생에게 장겨울 선생이랑 단짝이죠? 라고 물어봤어요. 추미나 선생과 항상 같이 다녀서 물어봤던 거예요. 장겨울 선생 이야기가 나오자 익준이가 장겨울 선생 응급실에 있다고 하네요. 이 말을 듣는데 왜 이렇게 걱정이 되죠? 갑자기 밥맛도 뚝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식사는 했으려나? 저는 점심을 먹고 몇 시간 동안 걱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고민했죠. 전 장겨울 선생의 마음을 받아줄 순 없거든요. 신부가 되려는 저에게 연애와 결혼은 말도 안 되죠. 참고로 술과 담배는 즐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겨울 선생이 병원에서 보이지 않아서 고민 끝에 문자를 보냈어요. 그리고 최대한 어색해하지 않게 물결 대신 웃음을 붙였어요. 많은 사람들께서 몇 시간의 텀이 있는 동안 제가 응급실에 있던 장겨울 선생에게 갔는지 안 갔는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처음에 드라마를 시작할 때부터 스포일러 금지에 대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방송에서 확인 부탁드릴게요. 근데 저도 입이 근질근질하네요. 여러분들의 뇌피셜도 두중이에 많이 남겨주세요. 네, 힌트는 드릴게. 참고로 이때 장겨울에 대한 마음을 억누르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추미나 선생이 장겨울 선생에게 좋아하면 왔겠죠? 라고 하죠? 한마디만 할게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과 식사를 할까요? 안 할까요? 헷갈리죠? 드라마 중독이라는 유튜브 저도 자주 보고 있는데 거기 뇌피셜 재밌더라고요. 배준희 선생이 다음에 영화를 보여달라고 하네요. 지난 주말에 배준희 선생하고 저녁 먹었거든요. 저는 시간 되면 같이 보자고 했어요. 장겨울 선생이 문 앞에 있네요. 응급인 줄 알았는데 저녁을 사달라고 해서 전 순간 당황했어요. 얼떨떨하긴 했지만 다 같이 회식하자고 했죠. 하지만 장겨울 선생이 단둘이 밖에서 이 옷 말고 사복 입고 라고 진지하게 말하는데 생각 끝에 전 어머니 뵈러 양평에 가야 한다고 말해버렸어요. 장겨울 앞에서 제 마음을 숨기려다가 또 실수를 했네요. 몽실을 밀어줄 때는 석형에게 실수를 했고 이번엔 다 같이 회식해요 라고 말했던 건 시간이 있다는 뜻인데 단 둘이라는 말에 놀라서 양평에 가야 한다고 둘러댔네요. 제가 양평에 가야 된다면 처음부터 이렇게 말했겠죠? 지난 영상에서 두중이는 정원이가 신부의 길을 가지 않고 엄마 로사에게 그리고 겨울이에게 남을 거라는 복선을 Keep Together 라는 포스터 문구를 보고 뇌피셜 했었는데요. 구독자님께서 Keep
to get her 이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다시 보니까 포스터에 her, H-E-R이 빨간색으로 강조가 되어 있네요. keep together, 한데 모아두다, 함께 있으려고 하다에서 같은 스펠링에 센스 있는 띄어쓰기만 했을 뿐인데 계속 그녀를 잡으려고 하다라는 의미가 되었습니다. 그녀와 계속 있고 싶은 정원이의 마음을 대변해주는 것 같은 기가 막힌 해석이 되었네요. 안정원의 시점에서 시작된 에피소드 8화 앞부분까지의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은 8화에서 12화까지 2부로 찾아뵙겠습니다.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2부에 한다. 그럼 안녕!